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자, 이런 제보를 민주당에 했습니다. 친문 비판에 검찰은 허위사실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골 때립니다. 일단은 요것도 오늘 아침에 윤건영 의원이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어요.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재명이 괴로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문재인이 괴롭다니까 튀어나오는 거 봐라. 전형적인 갈라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친문들만 비판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성윤, 진성준 이런 사람들도 27명이나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예, 27명.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보면 윤건영이나 고민정이나 윤영찬이나 이런 사람들만 막 기어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갈라치기 하는 애들 또 보이더라고. 또 보여, 갈라치기 하는 애들. 근데 이게 이제 안 먹힙니다. 엄청 힘 빠졌어요. 갈라치기 하는 애들의 논리가 엄청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친문계 인사라고 하는데 친문계 인사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이다. 검찰은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다. 윤건영, 고민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회견에 고민정은 안 보이는데? 이거 친문 프레임 씌우고 싶어요. 예, 친문 프레임 씌우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일단 고민정도 발은 담궜지. 27명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 거라니까요. 기사도 뭔가 친문 프레임 씌우고 싶은 거죠. 검찰은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불만이 매우 많아요. 똥파리들하고 어울리고 수박들하고 어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 관리라는 게 딸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분노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아실 거예요. 이분의 전 남편이야. 근데 저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딸이 한 명만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도 잘 몰라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사를 뭐 제가 일일이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분의 전 남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모 씨가 있는데 2018년에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이 됩니다. 채용이 되는데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대가다.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고 있어요. 전주지검 담당 검사는 전 사위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자행했고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다. 3월 19일부터 전주지검 일반 전화와 검사 휴대폰으로 전 사위의 모친에게 실순이 넘은 모친에게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어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모친은 모르는 일이며 사실상 전주지검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모친을 만나겠다고 찾아오고 괴롭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는 인권유린 수사, 불법 수사를 자행한 전주지검에 대해 당장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스토킹 수준, 괴롭힘을 자행한 해당 검사뿐 아니라 책임자인 전주지검장까지 수사 과정에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촉구한 거예요.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냅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의 기초에 필요한 한도 내 신중하게 수사를 제기하겠다.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발부해주는 법원도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가족들과 관련해서 해외 이주 경위 및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출석을 요구했대. 진짜 미친놈들이네. 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 사건이 왜 문제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지금 현재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입니다.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수사가 왜 시작이 됐어요?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앉힌 게 이 전 사위를 취업시켜준 대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 사위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래요. 사건의 핵심인인데 이 사건이 성립이 되려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는 피의자여야 되잖아. 근데 참고인이라니까요. 칠순 노모에게 19번 전화 문자로 압박을 했고 사업장인 목욕탕까지 찾아가고요. 전 사위의 매형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계좌 압수수색은 기본인데다가 개인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검찰 시나리오는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러니까 이상직이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되고 대가로 사위를 취업시켜줬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취업이 먼저예요.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나서 취업시켜준 게 아니라 취업이 되고 나서 중진공 이사장이 됐어요. 자, 제3자 뇌물죄 결국은 문재인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가가 결국은 문재인한테 간 제3자 뇌물죄라는 건데, 그러면 뭐가 뇌물이냐?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논리예요. 말이 됩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남지청장을 전주지청으로 인사발령한 후에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수사도 계속되는데, 몇 달 전에 딸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며칠 뒤에 중개업소를 털어갔어요. 돈 거래, 금전 거래만 있으면 다 털어봅니다. 딸과 사적 금전 거래가 있던 동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 이 정도를 빌렸나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이 동창 소환조사 사전 통보 없이 바로 가택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딸과 금전 거래가 있었던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출국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전 사위의 노모, 매형, 지인들 먼지털이식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자, 이게 윤건영 의원실에 제보된 건데 검사가 전화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닿지 않아 문자드립니다. 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얼굴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헌수씨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계속 거절한 거예요. 모른다. 아니, 그 노모까지 괴롭힐 일이냐고요, 이게. 노모까지 괴롭힐 일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괴롭힙니다. 어머니 몸이 편찮다고 하셔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몸이 좀 괜찮아지셨는지요? 얼굴 못 뵙고 돌아갔는데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는 압박을 넣어서 주변 지인들, 노무현 때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들의 시나리오가 단순하다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거 특검 가서 다 조져놔야 되는데 다 감옥 보내야 돼요. 정치수사, 조작수사. 또 참고인 조사를 3차례나 받은 사람이 있답니다. 이건 윤건영 의원 제보한 거예요. 검사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질문을 하니까 검사가 문재인 쳐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제보를 했답니다. 자, 이제 이 수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갈라치기 하는 애들의 논리 중에 하나였어요. 문재인하고 윤석열이 왜 같은 편인지 내가 증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했었던 주장 중에 하나가 전 사위 사건입니다. 문재인 전 사위 비리가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찍고 들어가요.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됐고 이스타젯에 취업이 됐다. 이거는 비리다. 확정 짓고 들어갑니다. 근데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봐라. 이게 바로 문재인, 윤석열이 같은 편이라는 증거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문재인하고 윤석열이 같은 편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손잡은 거다. 이재명을 죽이려는 세력이 문재인, 윤석열이다. 주장했고 그걸 믿었다고요. 봐라. 문재인 수사 안 하지 않냐. 근데 왜 수사를 안 했냐. 감이 안 되니까 이때까지 못했어. 수사할 감이 안 되니까. 지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는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인들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깡패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모 괴롭히고 지인들 괴롭히고 매형까지 불러다가 괴롭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하고 조금만 금전거래 있었던 사람들 다 털고 가택 압수수색하고 계좌 압수수색은 기본이고 월성원전 관련돼서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대법원 판결 났어요. 무죄로. 다 무죄. 문재인 잡으려고 들어간 거 다 억지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럼 지금 일어났느냐? 이창수입니다. 이창수. 전주지방검사장이에요. 전주지청장. 이창수인데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고발 사주 때 손준성하고 권순정, 한동훈 이렇게 허벌나게 연락을 합니다. 검언 유착건 터지고 막 이럴 때.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입이에요. 그때는 권순정이었습니다. 손준성은 범정이라고 불리는. 여기는 대통령의 눈과 귀예요. 그래서 대검 대변인, 범정 요렇게 둘은 검찰총장의 수족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의 입 노릇을 하던 사람이 이창수예요. 2022년 7월에 성남지청장에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엎어졌던 성남FC 백현동 사건을 다시 시작한 게 이 인간입니다. 이거 성남FC 백현동 다 끝났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다시 재수사 들어가고 지금 재판하고 있죠. 2023년 9월에 전주지청장 발령되고 이 사건이 이렇게 괴롭히기, 거의 범죄에 가까운 수사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이창수는 대표적 윤석열 사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속보가 이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자, 지금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소환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보이십니까 이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추악한 민낯이 이제 보이십니까? 중앙지검장에 이창수를 꽂는데요. 지금 궁지에 완전히 몰린 거예요, 윤석열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지금 남은 겁니다. 중앙지검장 누구 있지? 믿을 사람 이창수밖에 없네. 중앙지검장 바로 내정했다. 자, 순탄하게 갈까요? 민주당은 바로 탄핵 절차 들어가야죠. 이창수 탄핵 절차 들어가야죠. 성남지청장으로 가서 다 엎어져서 끝났던 사건 다시 재수사한 게 누구냐? 이창수예요. 성남FC 백현동. 그 다음에 도저히 사건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이 제3자 뇌물, 이걸 다시 하라고 성남지청장에서 미션을 완수한 이창수를 전주지검장으로 보내.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송경호를 자르고 이창수를 앉히겠다는 거예요. 자, 이창수는요, 탄핵할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핵 절차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수는 윤석열의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지금 얼마나 불안하면 중앙지검장을 자기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을 앉힌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니까요. 지금 상황 흘러가는 거 보세요.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소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송경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화가 나 있다, 김건희 화가 나 있다 이런 썰도 있는데 그래봐야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송경호는 김건희를 쳐야 된다라고 진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바로 중앙지검장 잘라버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앉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라 그러면 이미 다 엎어진 사건까지도 다시 재수사해가지고 일으키는 충신 중에 충신, 충견! 이창수를 중앙지검장에 앉힌다는 거 아닙니까? 못 가게 해야죠. 중앙지검장으로. 탄핵 절차 들어가서 이 모든 절차를 스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창수 감옥 가야죠.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시키는 일들을 감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기소하고 재수사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와 그 가족들, 지인들, 매형까지 소환하고 부르고 노무까지 괴롭히고 참고인 조사를 3차례나 받게 만들고 참고인 조사 그야말로 참고인이에요. 이 사건에 참고하자고 부르는 건데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을 3번이나 불러요.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이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거 혐의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혀서 불게 만들자 아닙니까? 괴롭혀서 주변을 초토화시켜서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하도록 만들려는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상황. 이 나쁜 놈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거에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시나리오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피의자도 안 돼. 전 사위가 피의자로 만들 건덕지도 없어 지금. 참고인을 올려놓고 소환조사하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꾸려는 작업을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제3자 뇌물죄라면 왜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여야지. 그 정도까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같은 편이라는 증거다라고 주장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 자, 갈라치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펴는지 아시겠죠? 그럴싸한 거를 갖다 붙여서 침소봉대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진행이 안 되자 이창수를 성남지청에서 전주지청으로 보내서 이 사건을 진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되기 전에 중앙지검장이 나를 들이받으려고 한다. 김건희를 털려고 한다. 그럼 우리 망한다. 창수야! 중앙지검장으로 와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궁지에 몰렸다. 윤석열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검찰 내부가 윤석열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편은 믿을 수 있는 소수만 있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이창수도 빨리 내려야 되는데. 문재인 전 사위의 이 수사는요. 제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 총선 압승
하고 나서 제보가 싹 들어온 거예요. 자, 총선을 압승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총선에서 졌잖아요. 이거 제보도 못하고 검찰이 시키는 대로 불었을 겁니다. 근데 총선 압승하고 나니까 이거 민주당이 제보하자 그러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그렇고요. 갑자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싸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요. 이제 싸우면 이길 수 있구나. 검찰이 완전히 무서운 상대가 아니구나. 이길 수도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기니까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사건도 이 제보가 쏟아지는 게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겼으니까. 이창수도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뛰어내려야 될 겁니다. 지금 하긴 뭐 이 사람은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깊숙하게 관여했지. 성남지청장 가서 다 끝난 수사가 한 바닥 다 끝난 백현동 성남FC 다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이 사람. 이 미션이 얼추 끝나자 전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아서 문재인 전사위 털어 이 미션 바꿔서 막 털기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 그리고 송경호가 윤석열을 들이받으려고 한 게 느껴졌는지 바로 중앙지검장을 교체한다. 누구로? 이창수로. 쫄았습니다. 윤석열을 지금 쫄았어요. 무서워요. 자기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여기는 개선이 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 상놈 새끼들.